개발이 한창인 대장동. 그러나 원주민인 이 씨의 근심은 깊습니다. 문제는 이 씨가 소유한 대장동 22-2번지와 22-3번지. 개발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로 도로에 인접하지 못한 탓에 통행을 할 수 없는 맹지가 됐기 때문입니다. 가면 다닐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비가 오면 못 들어가요. 거기서 일을 전혀 못 해요. 왜냐면은 저희도 목숨 걸고 넘어가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차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요. 경운기 한 대도 다 못 들어가요. 이 씨가 소유한 토지는 과거부터 농사를 짓던 곳입니다. 주변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 쓸 만큼 맑았고 주민들도 휴양지로 즐겨 찾던 장소였습니다. 이 씨가 대장동 개발 소식을 처음 접한 건 2008년경. 민간 개발 업체인 C7이 대장동 일대 주민들에게 도시화 개발을 설명하면서부터였습니다. 하지만 당시 이 씨를 비롯한 일부 토지주는 개발을 원치 않았습니다. 그때 당시 그 대장동 주민들한테 평당 600만 원 보상가로 해가지고 그 토지 수용해서 이제 도시화 그 아파트를 짓겠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다녔고요. 여기 토지 개발을 끝까지 반대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. 민간 개발이라는 게 과연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LH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솔직히 사업성이 안전하지가 않잖아요. 예. 그리고 실제로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으셨던 분도 계셨고요. 그냥 그때 당시도 그냥 일반 매매가가 한 400만 원 전후반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600만 원 매매가 시간 지나면은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었고요.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개발업체는 이 씨가 소유한 토지를 도로로 연결해 주겠다며 구두 계약을 했고 이 씨는 이 말을 믿고 대장동 개발의 토지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이 씨가 확인한 설계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. 대장동 지구와 이 씨의 토지 사이에 생태다리와 생태공원이 들어서면서 단절된 것입니다. 정작 도로는 엉뚱한 곳을 향해 나 있었습니다. 이 씨는 업체의 약속을 이행하려며 항의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. 현재 관련 인물들 중 일부는 천화동인으로 옮겨갔습니다.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도로로 나갈 수 없는 맹지의 경우 아무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어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간주됩니다. 따라서 토지주가 원할 경우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 씨는 이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하기 위해 성남시청에 민원도 제기해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. 보존녹지 지역에 대한 그 건축 행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보존녹지 지역이랑 똑같은 적용을 받는 거예요. 특혜개발지구랑 상관없이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낼 수가 없는 거다라는 말.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걸로 보입니다. 이후 잔여지 매수 청구를 통해 맹지를 처분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.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토지 수용 당시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. 게다가 5배가 넘는 시세 변동으로 이 씨는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하나자산신탁의 특혜 의혹도 불거집니다. 하나자산신탁은 성남의 뜰 지분 5%를 보유한 곳입니다.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소유한 동원동 42번지로 인근 대장동 아파트 옆에는 350m가량의 도로가 나 있습니다. 이 씨는 개발 가능성에 대해 향후 낙생지구가 개발되고 주변 도로를 확장하면 충분히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서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 측에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개발사인 화천대유를 방문했으나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. 직원분 아니세요? 맞아요. 직원분인데 모르시면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. 그러니까 담당자분이 누구시죠? 아니 제가 모르는 게 왔는데 무슨 담당자 알겠으면 무슨 말이세요? 궁금한 게 알겠어요. 대장동 일대는 집성촌으로 이 씨 가문이 600년 이상 거주해온 곳입니다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이 씨 속만 타들어갑니다. 이류시사 차철우 기자입니다.